너 그 여자애 네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어? 진짜 잘 키울 거야, 엄마. 정말 친딸처럼. 그러면 우선 데리고 와. 데리고 오다니? 이 집에 데리고 와서 딱 2달만 키워봐라.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이가 있는 건 문제 삼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 키워보라고? 그래. 너 2달 정도는 집에서만 일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 유치원 일찍 졸업했다 치고 데리고 와봐. 나는 좋아. 창훈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얼마 뒤 엄마, 밥 차릴 때 은지 거도 같이 차려줘. 이제부터 엄마 아빠는 밥 따로 먹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둘 밥은 네가 차려야지. 뭐야, 난 일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도 애를 굶길래? 일 핑계 대고? 엄마는 애 돌보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약속은 약속이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홍정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 씨의 전부와도 같았던 하나밖에 없는 딸은 어느 날 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힘들게 키워놓으니 어쩜 그런 박복한 길을 가려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게 냅두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콩깍지가 쓰여 홍 씨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다는 말에는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아는 듯 했죠. 겪어보질 않았으니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딸에게 결혼 전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2달을 버티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에 딸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홍 씨는 만약 딸이 아이와 잘 지내고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면 그때 가선 마음을 접을 생각이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울 정도로 꼭 그 남자와 살아야겠다면 이미 말려도 소용이 없는 것일 테니 말이죠. 딸을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홍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가 어렵게 가진 딸이었습니다. 홍 씨는 오래전부터 자식은 셋 정도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 하나도 어렵게 가진 마당에 둘째는 꿈꿔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 그 꿈조차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셋은커녕 하나도 키우기가 벅찼으니 말이죠. 그 뒤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봐주기 힘드시대. 오전이면 괜찮은데 오후에는 일 때문에 안 된대. 어쩌냐? 어린이집 좀 일찍 보내고 어떻게든 해봐야지. 벌이가 더 좋았으면 당신 일 그만두게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애 커가면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지. 맞벌이를 했기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가기 전까진 시어머니가 키워주시기로 했었지만 허리를 다쳐 입원을 하게 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8개월 어린 딸을 1달 정도 더 집에 데리고 있은 뒤에 어린이집에 보냈고 홍 씨는 복직을 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부부가 참 고군분투하며 아이 하나를 키웠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놓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아픈 아이 때문에 조퇴를 하게 되어 회사에 빈축을 사기도 했고 어쩔 땐 육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를 둘 셋을 낳을 생각을 하긴 힘들었죠. 남들도 그렇게 힘들게 키웠겠지만 홍 씨는 유달리도 그 시절이 고됐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면 육아만큼 어려운 일도 없었죠.
그래도 결국 잘 키워냈고 예쁘게 잘 자랐지만 2번 하라면 못할 짓이었습니다. 홍 씨의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뒤로도 독립하지 않고 홍 씨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회사도 가까운데 나가서 살 필요가 있나? 그래야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연애는 하려면 여기 살면서도 하지. 그리고 연애할 시간도 없어. 연애할 시간도 없다는 딸이기에 불편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퇴근하면 밥 차려주고 빨래도 대신해주는 엄마와 쭉 함께 살고 싶다고 했죠. 그러다가 딸이 하는 일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 씨와는 자연스레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딸이 거의 집에 있다 보니 가끔 친구를 만나는 것 외에는 정말로 남자친구도 안 만나고 지내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딸을 걱정했지만 홍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딸이 20대 후반이 되자 홍 씨도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남자친구가 생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 씨가 아는 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가 딸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좋은 짝 만나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에 조금 놀라게 되었죠. 나 그냥 결혼 안 하려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뜻밖의 말에 홍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 되물었습니다. 요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그게 내 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중에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 거라는 상상만 했었죠. 그냥 그러려면 책임감이 커야 되잖아.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이라 그냥 이렇게 살고 싶네. 딸의 말을 듣자 어느 정도 납득은 갔습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가정에 대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희생도 피할 수는 없었고 말이죠.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행복할 때도 많지만 그만큼 힘들 때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홍 씨는 결혼해서 딸을 낳은 걸 후회하진 않았지만 딸이 하기 싫다고 하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셋이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던 딸이 어느 날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독신으로 살겠다던 말을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자꾸만 저녁에 외출을 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 들르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새도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촉이 왔죠. 아니나 다를까 딸에게 물으니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누구 만나? 뭐? 정말이야? 응, 내가 했던 말을 벌써 번복하기 민망하긴 한데.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그런 딸을 홍 씨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홍 씨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죠.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눈 지 1년 뒤쯤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야? 우리 딸 아빠가 평생 데리고 살려고 했더니 누가 채간다는 거야? 남편의 농담 섞인 말에 홍 씨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내년에 결혼하면 딸이 31가 되는데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했죠. 이번 달 안에 아빠 시간 될 때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보름쯤 뒤에 처음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비 사위였죠. 그런데 딸과 함께 앉아있는 남자를 보자 홍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나이가 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입니다. 마흔이란 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살짝 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홍씨만큼 놀란 것 같았죠. 딱 10살 차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10살이 대수냐 싶겠지만 내 딸이 10살 연상과 결혼하는 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정신을 살짝 놓았더니 나눴던 대화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40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또 틀린 말은 아니라 별다른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홍씨 부부 모두 그래, 자식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이 홍씨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려면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간 자리에 홍씨와 남편은 웬 어린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사위될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런 자리에 조카를 데리고 왔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훈 씨, 딸이야. 은지. 그 말에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정말 톡 치면 눈알이 떨어져 대구르르 굴을 것만 같았습니다. 박 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내용은 전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폭력적으로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홍 씨는 충격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모르는 어른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조금쯤은 무심해 보이는 남자를 대신해서 홍 씨의 딸이 살뜰하게 아이를 챙겼습니다. 언니, 나 오렌지 주스. 주스 먹을래? 아이는 홍 씨의 딸을 언니라고 불렀고 그런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을 언니라고 부르는 아이 때문에 결혼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테이블을 뒤엎어버리고 싶은데 또 아이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언질 하나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아이를 데리고 올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악이었죠. 경악스럽고 황당하고 화도 났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화나본 것이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예의 없는 남자를 이제는 예비 사위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애를 데리고 오면 그 앞에서는 화를 못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참 영악한 것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타는 속을 냉커피로 달래다가 결국엔 흐르는 침묵을 참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먼저 가볼게.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쯤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홍씨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딸이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어. 가슴에선 천불이 일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어디서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해.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딸이 그 말을 정정해 주었습니다. 이혼남은 아니야. 그러면 그 애를 혼자 낳았다니? 그건 아니고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살았대. 그럼? 애 엄마는 어디 있는데? 친엄마는 지금 연락은 안 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망이라도 갔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지.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야? 그러자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괴로운 얼굴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애가, 은지가 나를 잘 따라. 잘 따르면 다 엄마 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애는 지금 무슨 상황인 줄은 알아? 왜 널 언니라고 불러? 결혼 얘기는 모르고 아직은 그냥 아빠 친구인 줄 알아. 결혼 준비하면서 천천히 알려줄 생각이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미리 말을 안 해? 지난번에 봤을 땐 왜 아무 말 없었어? 편견 없이 한번 만나보라고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한들 이미 알아버린 이상 그 남자가 좋게 보일 리도 없었고 홍 씨 부부가 이 결혼을 허락할 리도 없었습니다. 죽어도 이 결혼은 안 돼. 죽어도 안 된다고? 말꼬리 잡지 마. 너라면 네 딸 이런 결혼 시키겠어? 남편은 거의 알아놓았고 홍 씨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상심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보다도 까끌까끌해서 차마 목구멍으로 삼켜 넘기질 못했죠. 그리고 그런 부모를 보는 딸도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물러서질 않았죠. 나는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건 처음이야. 엄마 나 키우면서 힘들었다며. 은지는 다 컸잖아. 내년에 초등학생인데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이런 황당한 말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대학생인 딸을 입양하고 말죠. 너 애 키우는 게 그게 쉬운 건 줄 알아? 하물며 남의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남의 애 아냐. 나는 이미 내 딸이라고 생각해. 그게 말이 돼? 얼마나 봤다고 네 딸이야?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하면 나 그 집으로 들어갈 거야.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걸 원해? 이게 딸인지 깡패인지 헷갈렸습니다. 이 정도 결혼 조건이면 반대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싶었지만 딸의 눈에는 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딸이 30이 될 때까지 이렇게까지 부모에게 반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 딸린 남자와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고 있는 듯한 딸을 보니 말려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리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데 딸은 그걸 몰랐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딸이지만 사실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가 하는 것도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미리 말도 없이 딸을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그런 아이를 스스로 챙기는 게 아니라 홍 씨의 딸에게 시키는 것을 보면 어쩐지 알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했다가는 딸의 말대로 식도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쳐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괜히 더 반발심만 주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딸에게 말했죠. 너 그 여자애 네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어. 그랬더니 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진짜 잘 키울 거야, 엄마. 정말 친딸처럼. 그러면 우선 데리고 와. 데리고 오다니? 이 집에 데리고 와서 딱 2달만 키워봐라.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이가 있는 건 문제 삼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 키워보라고? 그래, 너 2달 정도는 집에서만 일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 유치원 일찍 졸업했다 치고 데리고 와봐. 그러자 딸은 고민해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좋아. 창훈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 쉬울 거라 생각했는지 딸은 어쩐지 신이 나 보였습니다. 어쩌면 남자가 거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아이는 홍 씨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오진 않고 현관 앞에서 아이만 들여보내고 남자는 돌아섰는데 아이와 별다른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런 무심한 태도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빠 바쁘시니까 언니랑 2달만 같이 지내는 거야. 나는 좋아. 대신에 주말에는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나 그러면 유치원 안 가고 놀아? 그렇지. 아이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딸 또한 2달 뒤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2달간 잘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딸에게 말했던 대로 마음을 좀 더 열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착잡함은 잠시 접어두고 2달만 꾹 참아보기로 했죠. 아이는 보통 아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음엔 다소 어색해했지만 적응하는 데까진 하루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차릴 때 은지 거도 같이 차려줘. 이제부터 엄마 아빠는 밥 따로 먹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둘 밥은 네가 차려야지. 뭐야, 난 일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도 애를 굶길래? 일 핑계 대고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애 돌보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홍 씨는 아주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홍 씨에게 서운해했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이란 말에 딸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기로라도 해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죠. 그날 이후로 딸의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을 때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육아는 딸의 몫이었습니다. 식사, 목욕, 빨래, 놀아주기, 밤에 재우는 일까지 말이죠. 그런데 딸은 아이의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것조차 힘에 부처했습니다. 아니, 무슨 밥때가 이렇게 금방금방 와? 진작에 밥을 먹고 소파에 있던 홍 씨가 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딸은 식사 문제로 제일 스트레스 받아 했습니다. 딸이 집에 있다고는 하지만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방 밖으로 나와야 하니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듯 했죠. 언니, 나 그림 그렸는데 보여줄까? 지은아. 언니 지금 일하고 있어서. 이따가 봐도 될까? 지금. 잠깐만. 딸의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딸의 방을 들락날락 거리는 아이. 그리고 차마 싫은 소리는 하지 못하고 10분에 한 번씩 나와보는 홍 씨의 딸. 차마 웃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안 자니? 아이를 재우고 나온 딸이 11시가 넘도록 자질 않고 있자 홍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퀭한 얼굴을 한 딸이 대답했습니다. 낮에 일을 별로 못해서 하던 일은 마무리하고 자야 해. 얼마나 걸리는데? 해봐야 아는데 앞으로 3시간? 4시간? 아이고 어쩌냐? 엄마는 먼저 잘게. 알았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쯤 아이가 일어나 온 집안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얌전히 눈치를 봤던 아이는 어디 간 것인지 몰랐습니다. 집이 편해졌는지 천방지축이 다 되어 있었죠. 저 배고픈데. 1시간 정도 이것저것 하며 혼자 놀던 아이가 홍 씨에게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딸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봐. 애가 배고프댄다. 어? 배고프대. 밥 차려줘야지. 그러자 딸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엄마가 좀 차려주면 안 돼? 나 어제 새벽 3시에 잤어. 엄마랑 아빠는 지금 나갈 거야? 어디 가는데? 일 가? 아빠 오늘 쉬어. 약속 있어서.
홍 씨는 되도록이면 집을 비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딸이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혼자서 아이를 돌보길 바라기도 했고, 딸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싫기도 했습니다. 은지 데리러 왔습니다. 주말에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손에는 과일 같은 걸 잔뜩 들고 왔습니다. 아이를 놓고 돌아서던 때와는 사뭇 달랐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 한두 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손은 가벼워졌고, 나중에는 주말에 데리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뭐야? 데리고 가야 내가 일을 하든 쉬든 하지. 뭐? 상식적으로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난주에는 연락도 거의 안 했잖아. 은지 걱정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러 오라고. 딸의 방문을 열려다가 들리는 소리에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뛰어와 방문을 열려고 하자 홍 씨가 말렸죠. 할머니랑 그림 하나 그릴까? 언니 주게. 좋아요. 딸이 남자와 다투는 모양이었습니다. 힘들만도 했습니다. 요즘에 딸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았죠. 언니, 나 이 반찬 싫은데. 왜 싫어? 멸치 먹어야 돼. 언니가 볶은 거야. 맛없어. 햄 없어? 아침에도 햄 먹었잖아. 그럼 나 안 먹을래. 은지야, 반찬 투정을 하던 아이는 밥을 안 먹겠다고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보며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서 조용히 좀 쉬고 싶으니까 애 데리고 어디라도 좀 다녀와. 어디? 뭐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이나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일 없다며. 그 사람도 이번 주는 데리러 못 온다고 그랬잖아. 일 없으니까 쉬려고 했는데. 애가 있는데 어떻게 쉬어? 그러자 딸의 표정이 무척 나빠졌습니다. 그런 딸을 홍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점쯤 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 시간을 넘겨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딸은 말없이 아이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잠들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은 남자와 자주 다투는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들을까봐 홍 씨가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은지야, 언니 일해야 되니까. 이거 만화 보고 있어. 그 전에는 문 열면 안 돼. 알겠지? 알았어. 배고프면 과자 꺼내 먹고. 그런데 애가 그걸 기억하면 애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이거 할 수 있어? 아이가 딸의 방문을 열고 희한한 포즈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스스로의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못해. 언니는 못해. 그러니까 문 닫고 나가줄래? 다소 거친 음성의 아이가 놀란 듯 보였는데 이내 웃으며 다른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건? 그러자 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쩐지 아슬아슬해 보였죠. 잠을 하도 못 자서 눈밑은 거뭇거뭇했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먹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했잖아. 맛이 없어. 맛이 없어도 먹어야지. 나 집에 갈래. 뭐?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아이. 딸이 깜짝 놀라 묻자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재미없어. 언니는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일만 하고, 밥도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고, 놀이터도 같이 안 가주고, 그냥 유치원 갈래. 입이 오리처럼 튀어나온 아이. 그때부터 집에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처음엔 아빠가 바빠서 안 된다고 했던 딸이
며칠 더 지나자 스스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저히 더는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은지 데리고 가. 그리고 또 몇 분간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죠. 결국 이틀이 더 지나서야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빠 바쁜 일 끝났대. 언니는 은지랑 더 있고 싶은데 은지도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랬지? 맞아. 다음에 또 놀러 올게. 그래. 그렇게 아이는 갔습니다. 내 자식을 남의 집에 보내놓으면 혹시라도 눈칫밥을 먹지는 않을까 안절부절 못할 것 같은데 남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딸이 애가 궁금하지도 않느냐고 다그칠 정도였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는 동안 딸은 많은 생각을 한 듯 했고 딸과 남자의 사이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게 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홍 씨가 보아도 훤했습니다. 딸이 콩깍지가 쓰이긴 했어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을 때였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니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았죠.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 딸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홍 씨도 그런 딸에게 2달을 못 채웠다는 사실을 굳이 일깨워주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할 테니 말이죠. 홍 씨도 이제는 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집안에서 7살짜리 아이와 씨름한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딸이 그래도 곧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반대할 만큼 반대했으니까 그때 가선 우리도 체념하자.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도 마음고생 많이 한 것 같아서 안쓰럽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힘든데 말이죠. 그렇다고 애가 알아서 크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걸 홍 씨의 딸은 이번 기회에 깨달은 듯 했고 비혼주의자였던 딸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었죠. 나 이 결혼 안 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안도감에 숨 쉬는 것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애도 애지만 그렇게 무책임한 남자랑은 결혼 못 하겠어. 그간 남자가 보인 태도가 문제인 듯 했습니다. 홍 씨는 남자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이 상황이 웃겼습니다. 10년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도 결국엔 홍 씨의 딸이 새엄마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딸도 정신을 차렸으니 이런 해피엔딩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헤어지자고 했는지 집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기도 했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딸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네가 은지 엄마 되어주고 싶다며. 나는 오빠랑 결혼하려고 엄마가 되려고 했던 거야. 애 엄마가 되려고 결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은지 있는 동안 전화 몇 번이나 했어? 밖에서 만나면 피곤해하고 얼른 은지 데리고 들어가 보라고 했잖아. 몇 번이나. 그건 나도 모처럼 애 없이 지내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였지. 애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면 나는 아니야. 집 앞까지 찾아온 남자와 딸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떨어진 곳에서 계속 지켜보았죠. 하지만 남자는 한참 대화를 하더니 뒤돌아섰습니다. 언성은 높였지만 그래도 별다른 일은 없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괘씸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를 데려다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게 할 생각이었다니. 그게 누가 됐든 내 딸은 그러지 않길 바랐습니다. 나중에라도 마음을 돌려준 딸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딸이 들어오기 전에 홍 씨가 얼른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딸이 들어와서 홍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완전히 헤어졌어. 그동안 속상하게 해서 미안. 됐으니까 맛있는 거 해서 밥이나 먹자. 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설령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은 결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린이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나도 되고 말이죠.